안녕하세요. 용인촌놈의 이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장터뷰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인천 지역에서 프리랜서 특수체육 강사로 일하고 계신 양지원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도화동에서 꿈비아동발달센터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운동치료사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 옆에 계신 양지원 선생님께서는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졸업한 지가? 그 정도 됐죠, 이제? 그죠. 네, 그 정도 오래 됐는데 됐어요. 벌써 이 장애인 체육이라는 업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집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 이제 눈가 옆에 주름이 보이면서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저희 프리랜서 특수체육 강사에 대한 질문을 가감없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특수체육 교육과를 나왔고요. 대학교 시절에는 저희 모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서울대학교에 있는 장애아동 체육교실 프로그램에 잠깐 반학기 1년 정도 봉사활동도 진행했었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사유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교실 체육 강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체육회 하고 계시는 전일제 지도자 활동 한 3년 반 정도 진행했었고, 근데 그 전일제 지도자 하면서 1년차 때는 이제 토요일날 일산에 위치한 발달센터에서 또 특수체육 프리랜서 활동도 같이 했었고, 또 2, 3년차 때는 이제 토요 스포츠 강사, 일반 학생들 티볼 강사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분들 탁구 교실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발달센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지도 경력만 들어도 벌써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특수체육 프리랜서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전체적인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루 일과,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되게 부러운데 이러실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프리합니다, 엄청. 네, 제가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오후 1시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건 7시쯤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오전 시간에 뭘 하냐?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뭐 책을 읽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하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는 보통 영상 편집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외주를 받아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면 저는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제 2의 직업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센터 오기 전에 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 센터 바로 뒤쪽에 위치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센터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센터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개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정말 프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시간은 1시부터 7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제 1시부터 7시까지의 일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지금 프리랜서 장애인 체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특수체육을 주로 다룰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실 건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성마비 친구들 운동 재활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20%가 이제 특수체육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80%가 이제 뇌성마비 친구들의 운동 재활을 이제 돕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6시간이 거의 기본, 그러니까 6타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날은 보통 8타임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수체육은 이제 발달장애, 지적 및 자폐성 친구들 위주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보통 학년기 친구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 정도 한 8살에서 한 12, 3살 이 정도까지가 특수체육은 대부분이고요. 운동재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부터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까지 다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이제 운동발달센터가 그 발달장애 친구들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곤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비율적으로 뇌성마비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서 드는 질문은 왜 뇌성마비 쪽이 많은지, 그다음에 뇌성마비 쪽을 주로 맞게 타겟팅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이거는 뭐 사실 뭐 제가 센터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봤을 때는 특수체육을 하는 센터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지만 특수체육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네, 전공하신 분들, 비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특수체육 시장 쪽에 많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제 뇌성마비 친구들을 운동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네. 뇌성마비 친구가 왔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체육 활동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네. 뭐 강직 경직이나 뭐 구축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럼 체육을 못 하느냐? 왔는데 뇌성마비를 내가 지도할 수 없어. 그럼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던 그리고 쌓았던 이제 경력들을 토대로 친구들의 이제 몸을 이제 스트레칭이나 뭐 순환을 시켜준다거나 뭐 약간 강직이나 경직을 보이는 부분을 조금 가동성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센터가 뭐 센터장님이 처음에 어떤 이유로 컨셉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최초에 뇌성마비 친구들 운동 제한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센터를 오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맞게 계속 들어오게 됐고 저도 이제 같이 합류하게 돼서 뇌성마비 운동 제한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업 같은 경우는 1대1인가요? 아니면 그룹,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는 1대1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1만 하는 네네.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궁금했었어요.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만 이제 대부분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장애 유형은 도대체 어디서 사교육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꿈비 아동발달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친구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친구들도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장애인 체육업에 종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 거기 들어가게 된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의도치 않게 사실 들어간 이유도 조금 있어요. 원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체육과 일반 체육을 전공하시기를 많이 희망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체육교육과를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제 부모님이 조금 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운동을 하는 조건은 사범대를 가라. 사범대를 가야만 체육대학에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어서 성적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특수체육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특수체육이라는 것도 관심이 이제 좀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관련과를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묽고 그 시작점은 누나의 한마디가 되겠네요. 네,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거죠. 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구분될 것 같은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이 풀이합니다. 뭐 가령 오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써서 제가 수익을 또 창출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하고 있는 것도 지금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한 70%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에이스네 말 그대로. 아닙니다. 네, 다 벌어야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워낙 풀이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체육적인 거 말고 다른 관심사가 있다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오전 시간대를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뭐 당장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지금 수요일인데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같은 저는 쉽니다. 또 이틀은 쉬어요. 스케줄들로도 제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일단 첫 번째는 프리랜서 활동은 실력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상자와 같이 왔을 때 뭐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뭐 우리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고 뭐 지금 어떤 운동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어떤 뭐 문제 행동들을 보이고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딱 들어와서
내 수업에 그냥 넣죠. 그리고 부모님은 밖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저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 선생님인지도 보실 거고 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는지도 보기 때문에 실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실력이 없고 또 상담 스킬, 학부모와의 상담 스킬이 제대로 없다면 내가 프리랜서로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일단 단점은 볼 수 있고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일단 그 월급제가 아니고 제가 일단 진행하는 세션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뭐 많이 차이 날 때는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수입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뭐 특히 가정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말 그대로 좀 불안하다라는 것들이 프리랜서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아까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로 내가 휴가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이것도 단점이기는 한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을 하죠. 연차가 지날수록.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를 내게 되면 그 수익은 포기하고 휴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을 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쉬고 그만큼 이제 수입은 포기하고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필요한 자격사항들이 있는데 선생님 단연간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서 이 자격증은 정말 어딜 가나 꼭 필요했다라는 자격증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자격증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자격증 들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건강운동사 자격증에 건우사라고 불리는 자격증이 있지만 제가 한참 졸업할 때 그 시즌은 건우사가 없었고 저는 이제 대한운동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카셉이라는 이제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개별화 수업이 있는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뇌성마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가볍게 이제 기립만 할 수 있는 지지대를 잡거나 옆에 보조 교사를 잡아서 기립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랑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보행 보조 기구인 워커를 사용해서 혼자 걸어 다닌다거나 그리고 뇌성마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가위걸음 구축의 형태를 보이면서 앞꿈치로만 가위걸음을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통해서 뒤꿈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안정성을 보이면서 이제 보행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최초에 이제 워커를 잡고 보행하던 친구인데 워커로 보행은 가능했는데 이제 뭐 벽을 잡거나 지지대나 선생님을 잡고 서 있을 때는 무릎에 굉장히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혼자서는 기립하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워커는 뗐고 지팡이 잡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그 최근에 2주 전부터는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 지도 방법들이 있을까? 아까 일어서고 살짝 이제 걷는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편하게 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이 긴장도가 많이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낮은 쪽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저희도 보통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고 주로 사용하는 발이 있는 것처럼 저희 친구들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손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쪽은 발달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좌우측의 밸런스가 확연하게 눈에 정말 딱 봐도 보일 만큼 확연하게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쪽은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그리고 뭐 그라스톤을 이용한 근막이완을 통해서 긴장도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거 요거 작업을 통해서 일단 기능을 조금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시도하는 방법이고 어느 정도 이제 긴장도가 조금 내려오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 근력 운동이라던가 자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근력을 조금 강화시켜 주는 편이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일어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특수체육 프리랜서 강사는 시간당 페이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받는 뭐 평균적인 월 급여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받는 시간당 페이는 센터마다 너무 상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회개당 비용이 44,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시간당? 아니요, 40분 수업이고 10분 상담입니다. 그래서 총 50분이 아,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기 조금 다른 동네로 넘어가면은 저기 파주 쪽은 5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일산 쪽은 4만 원 후반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세션당 비용에 센터장이 줄 수 있는 급여가 어느 정도 한계선은 있기 때문에 센터마다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네. 보통은 경력이 많이 없으시거나 자격이 조금 미비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만 원 한 초반, 정말 잘 받으면 2만 원 한 중반 정도에서 시작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조금 안 되게 시간당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한 300에서 320만 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외로 이제 제가 또 수입하는 거에 이제 얹히면 이제 수입이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합산하게 되면 네. 뭐 상대적인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면서 네. 최대로 받았던 금액과 제일 적게 받았던 금액들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최대로 받았던 금액은 센터 일만 해서는 한 330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최저는 한 30만 원? 잠시만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센터에 오게 되면 저처럼 수업을 다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센터에 취업을 하시면 뭐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뭐 한 3명, 작게는 3명에서 많으면 한 5명, 6명 정도의 대기 인원들을 수업에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서 입소문을 타고 네.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는 거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센터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예비 특수체육 프리랜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랜서는 정말 시간이 프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또 보수를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실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나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스킬이 성장을 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또 상담에 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심도 깊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특수체육 전공자분들은 아무래도 비전공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여기 시장에 나왔을 때 자리 잡는 게 조금 더 수월은 해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 선생님이 계시겠죠? 전공하신 선생님은 그런 비전공하신 선생님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는 특수체육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비전공자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내가 특수체육을 전공했는데 내가 비전공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점은 무엇이지? 나는 뭐가 더 준비가 되어 있지? 라고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비전공자이신 분들, 체육을 전공하시고 특수체육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비전공자니까 전공자보다는 실력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전혀 오산이고, 나도 비전공자지만 전공자 이상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특수체육, 장애인체육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장터뷰 참여해주신 양지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장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인 체육 화이팅!